불매운동이 전남 동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시민 상공인들까지 동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논란이 사퇴와 사과 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치단체의 정무직성 인사에 독립성 보장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귀농 기촌인들에게 받는 마을 발전 기금 논란이 보도된 이후 보훈군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지 관건입니다. 여수산단에서 화학재난이 발생할 경우 비상대비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주민 참여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방학 중인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하고 일본산 학용품을 버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조만간 지역의 상공인 단체들도 가세할 거라는데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지역 각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을 맞아 한산했던 학교에 모처럼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보복규제를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 사과하고 무역규제 철회하라! 학생들은 100년 전 탁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가지고 나온 일본산 학용품을 모아버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고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지난 17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퍼포먼스가 서로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번 퍼포먼스에 동참한 학생들은 모두 280여 명. 학교나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수능을 코앞에 둔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딱 한다 했을 때 좋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이 불매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중에 한일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바른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편의점의 일본산 맥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12개, 20개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4개, 많이 나가면 6개 이렇게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 상공인협의회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애국심으로 불붙은 불매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긴급 일본 수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현황 점검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 수출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수출선을 다변화하는 등의 대책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산단에서 화학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참여와 공개를 원칙으로 비상대비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공동발전협의회가 최근 마련한 화학재난사고 비상대비 체계 구축 간담회에서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은 공무원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민관 거버넌스 조직 중심으로 대응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여수산단 화학방재센터와 각 기업체들은 지자체 중심으로 화학사고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연내 위기대응 시스템의 재구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센터장의 자진 사퇴와 시장의 사과 표명으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 촉발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문제. 센터장이 자진 사퇴서를 제출함에 따라 순천시는 지난 17일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순천시는 후속으로 자치혁신과장을 직무대리로 지정한 상황.
허석 순천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 전환을 포함해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순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외부 인사.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무직성 인사의 독립성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인재 육성 장학회와 체육회 임원 선임 논란도 야기됐던 만큼 외부 인사의 탈정치성도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정무직성에 있는 자리는 정치적 이용을 하려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순수하게 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서 올바로 시민들의 봉사하는. 감사원 지적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논란. 앞으로 외부 인사 문제에 독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고흥의 일부 농촌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걷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고흥군이 2달여 동안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 지역에 귀농 귀촌을 하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마을 발전 기금을 내야 했습니다. 금액도 가구당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고흥군 관내 전체 18%, 94개 이르는 마을에서 귀농 귀촌인들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저희 뉴스 MBC의 마을 발전 기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보도 이후 공군이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운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오랜 잘못된 관행의 근거가 됐던 마을 자치 규약의 표준안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새로운 표준안에는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해 모금 면제 또는 경감, 분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마을회의 회원 가입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하더라도 마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 범위 안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소모적 갈등 없이 지역사회와의 융화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소통이 좀 부족해 서로 간에 우선 저희들이 그 소통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발전기금 관련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좀 제거를 해서 서로 간에 부담이 없는 상태로 새로운 손님 맞이하고 또 마을 주민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고흥지역 귀농 귀촌인들도 새로운 개선안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오신 분들은 그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라든가 분쟁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군이 고심 끝에 마련한 새로운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한 개선 대책. 지역의 오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와 시의회가 찬반 갈등을 빚었던 영화세트장 건립사업 예산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시가 제출한 영화세트장 기반 조성사업 예산 가운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상하수도 예산 3억 원을 다시 반영해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예산은 내일 본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예정일 가운데 영화사 측이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진입도로 개설비 15억 원을 직접 부담하기로 해 반대 정서는 다소 잦아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규제자유특구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모빌리티, 즉 전기자동차 산업특구로 육성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하고 앞으로 전남에서 초소형 전기차 통행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관련 기업들의 투자와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특구 선정으로 전남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100여 곳의 기업 유치와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조선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연료를 줄이고 운항 성능을 높이는 선박 개조 기술이
중소형 수리 조선업체에 상당한 동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불산단 선박수리업체 해상도크에서 만톤급 화학제품 운반선이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박에는 뱃머리에서 갈라진 물 흐름을 프로펠러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바꿔주는 핀을 붙였습니다.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이 수리조선업체와 함께 진행한 7,000톤에서 만톤급 선박 개조, 레트로피트 기술을 적용한 장치입니다. 운항 성능을 높이고 연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됩니다. 리트로피트 사업은 현재 조선 해운 사업 분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분야로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고 고유가에 대비한 연료 절감을 위하여 반드시 적용돼야 할 기술 혁신 사업입니다. 기술 설명회에서는 레트로피트 장치를 설치하면 한 해 연료 절감 효과가 만톤급 기준으로 4만 달러로 추정되고 중량 톤수가 클수록 연료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 기술 개발 사업 때 레트로피트 장치를 설치한 4,000톤급 선박에서는 7%의 운항속도 향상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레트로피트 설계와 제작업체는 물론 수리업체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000톤 클래스로 봤을 때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매출 효과가 적당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레트로피트 관련 업계는 특히 설령이 오래된 배일수록 기술 적용 효과가 크고 벌써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라남도가 국도 77호선 해상 교량 건설 사업을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반영된 국도 77호선 앞에 화원, 화태 백야 구간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익산청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논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교량들은 여수에서 영광에 이르는 전남 지역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으로 현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발주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감축 계획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김포 노선의 소형 항공사 취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오늘 주식회사 하이에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 12월까지 여수 김포 노선 신설과 정기 노선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하이에어는 단거리 국제 노선에 앞서 국내 노선 취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항공운항 증명서를 취득하는 대로 운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노동자들이 산별 교섭 쟁취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유도하는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고 임단협 투쟁 승리를 결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부는 최근 포스코가 노조 간부를 해고하거나 징계하고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탄압을 하고 있어 이번 결의대회를 포스코 앞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여수시 돌산읍 송도 인근 해상에서 11명을 태운 9톤급 어선이 좌초됐다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1시 30분쯤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50대 선원이 쓰러져 숨졌습니다. 해경은 선박의 갑판에서 투망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덕희 여수시 의원의 민주당 제명 결정에 대해 여성단체가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여성복지시설연합회 등 여성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가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한 의혹이 있는 민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직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 의원은 전남도당의 제명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도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지역 내 은퇴자 등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고 선정된 인원들에게 이론과 현장 교육을 실시한 뒤 미술관 내 전문 안내인으로 채용해 사회 공헌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옛 광양역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도림미술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 10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 체험 행사가 다음 달 2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축제 첫날은 유림해수욕장에서 전통 떼배 체험과 해안 절경 투어로 행사가 시작돼 다음 날 은빛 가요제에 이어 맨손 활어잡이를 비롯한 체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 동안 3호교 무량장에서는 거문도 역사문화관과 거문도 해풍숲 홍보관이 운영돼 방문객들은 섬의 다양한 역사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